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양중기의 와이로프에 대하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로프 등의 안전계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실기까지 이 안전계수에 대한 정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계수란 달기구 괄호입니다. 절단 하중의 값을, 위험한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가 앞에서 안전계수라는 건요, 안전한 값과 위험한 값의 얼마만큼 여유를 뒀는가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위험한 값 중에, 와이로프니까 끊어지는 절단 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현재 걸리는 무게를 뜻하죠.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이에요. 평균값 아니에요. 그죠? 시험에는 평균값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균값 틀렸습니다.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용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와이로프의 안전계수 별표 3개, 반드시 필기부터 암기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 사람이 아니라 화물을 들어올리는 용도일 때는 5 이상이면 됩니다. 훅이나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자, 3 이상이고요. 그 밖의 경우가 4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은 5 이상, 훅이나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리거리 훅 등의 안전계수, 요거는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요. 와이로프의 절단 방법 넘어가겠습니다. 와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작업 용구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방법?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고요. 가스 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아니 된다. 기계적으로 자르는 건 되는데 열로 녹여서 자르는 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열에 의한 충격을 받으면 강도가 약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크나 화염이나 고온부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 영향을 받은 와이로프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그래서 와이로프 절단은 열이 아니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한다. 기억하시고요. 실기 단골이라 봐도 됩니다. 와이로프의 사용금지 사항, 별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음매가 있는 것. 한번 끊어졌다, 그죠?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이어서 묶어놓은 와이로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와이로프의 한 꼬임이라는 건 이 굵은 와이로프가 있으면 이게 한 꼬임이죠. 그죠? 요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소선이라는 건 한 꼬임을 이루는 낱개 실을 뜻해요. 이 실이 끊어졌다라는 건 꼬임이 끊어질 우려가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지름이 처음은 이만했어요. 근데 이만큼 감소되었다는 건 그만큼 낡아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초과한 것 사용할 수 없고요. 꼬인 것 해도 되고 시험에는 꺾인 것. 킹크된 것이라고도 나와요. 킹크된 것. 근데 실기에서는 가급적 꼬인 것,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꼬여버렸죠? 이거 사용하지 못합니다. 심한 개 변형이나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고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로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로프의 사용금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이음매가 있는 것. 두 번째는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세 번째,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네 번째 꼬인 것, 다섯 번째 심하게 변형이나 부식된 것, 여섯 번째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로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늘어난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사항.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물론 와이로프하고 달기 체인하고 섬유 벨트 중에 제일 자주 출제되는 건 와이로프예요. 근데 이것만 한 개 딱 공부를 해놓으면 내가 시험 칠 때는 달기 체인이나 섬유 로프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한 문제다라고 보시고 함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사항 보겠습니다.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체인의 길이가 원래 요만했거든요. 근데 이 체인이 이만큼 5% 초과해서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폭이 좁아지겠죠. 그죠?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5라고 할게요. 길 5. 길 5. 그죠? 길이는 5%입니다.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G10. 지름은 10%, 길이는 5%, 길 5, G10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체인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체인이 이렇게 지름이 10% 감소된 것 사용할 수 없고, 길이가 요만했는데 길이가 이렇게 더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체인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끊어질 우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지름의 10%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달기 체인 사용 금지하겠다.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섬유 로프나 안전대에 섬유 벨트라는 건 굵은 섬유를 이렇게 꼬아서, 그죠? 이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줄다리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섬유를 이렇게 꼬아서 할 때 사용하는 거 있죠. 이렇게 물건을 매다는 로프인데요. 이게 섬유를 굵게 꼬아서 벨트로 사용하는 게 섬유 벨트입니다. 사용 금지 사항 보겠습니다. 꼬임이 끊어진 것, 당연히 못 쓰겠죠.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요거 두 개인데요.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끊어져서 묶어 놓은 거죠. 2개 이상의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 연결한 것 사용할 수 없고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2개 이상 작업용 섬유 로프나 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와이로프의 안전율 계산. 필기에 잘 출제됩니다. 와이로프의 안전율 S는 Q분의, 우리가 안전계수는 안전한 값분의 위험한 값의 비례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안전한 값 허용 응력입니다. 허용 응력분의. 그죠? 위에는 위험한 값인데요. 파단 강도거든요. 파단 강도인데 로프 한 가닥의 파단 강도예요. 이게 파단 강도인데 한 가닥의 파단 강도. 그러니까 전체 파단 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로프 가닥수 곱해줘야죠. 그래서 가닥수 곱하기 한 가닥의 파단 강도 하면 전체 파단 강도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쉽잖아요. 안전한 값 허용 응력분의 위에는 위험한 값 파단 강도인데요. 한 가닥의 파단 강도니까 로프 가닥수 곱하기 파단 강도다. 그죠? 응력하고 강도는 단위가 동일하죠? 그래서 약분되고 나면 단위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이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로프에 지금 얼마만큼의 하중이 걸리고 있는가 총하중 계산합니다. 와이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은 정하중인데요. 정하중은 뭐냐면 정지했을 때 하중이다 보시면 돼요. 자, 정지했을 때의 하중은 뭐냐면 매단 물체의 무게 자체가 정하중이 됩니다. 정하중 플러스 동하중입니다. 동하중
정하중은 뭐냐면 움직일 때의 하중이 된다. 그죠? 자, 정하중 플러스 동하중인데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말하면 정하중은 물체의 무게 해주면 돼요. 그죠? 플러스 지구상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중력 가속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인데요. 보편적으로 9.8m/s 제곱이죠. 그죠? 9.8분의, 요게 정하중이니까 물체의 무게죠. 그죠? 곱하기 가속도. 아예 암기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암기하신 게 더 암기가 쉬워요. 총하중은 물체 무게 플러스 9.8분의 물체 무게 곱하기 움직이는 가속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중이니까요. 주어진 단위, 정하중의 단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게 지금 움직이는 게 없어져 버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와이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체의 무게가 W예요. 요거를 이렇게 줄거리를 해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죠? 자, 그럼 그때 요 각각의 한 가닥에는 얼마의 하중이 걸리겠는가? 와이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합니다. 자, 요때 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매다는 물체의 하중이 W죠. 그죠? 요쪽 줄도 위로 들죠. 요쪽 줄도 위로 들죠. 그래서 2분의 일단 나눌게요. 물체의 무게를 이 줄이 나누어지니까 물체의 무게를 반으로 나누자. 그죠? 2분의 W 나누기 하시고요. 자, 이쪽 줄도 위로 들고 이쪽 줄도 위로 드니까 각도도 반씩 나누죠. 2분의 세타. 그죠? 근데 들어올리는 이 관계가 코사인이다. 앞에 붙여주셔야 돼요. 이거 적을 때 2분의 코사인 세타. 완전히 틀린 값 나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외우세요. 2분의 물체 하중을 반씩 나누자. 2분의 W 나누기 하시고요. 중심각도 반씩 나누자. 그죠? 2분의 세타죠. 들어올리는 관계가 코사인이다. 앞에 붙여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체의 하중이 100kg이고 들어올리는 중심 각도가 60도입니다.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라. 그죠? 그러면 하중은 하면요. 일단 어떻게 하라 그랬죠? 100kg를 두 줄이 나누니까 2분의 100 나눠야죠. 그죠? 나누기. 각도 60도도 반씩 나누자 그랬죠? 2분의 60이고요. 코사인을 앞에 붙여라. 요거는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죠. 본인 계산기 꼭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아올리는 각도에 의한 장력의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다는 각도를 이렇게 하면은 줄거리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 좋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60도일 때는 1000kg가 577로 걸리고요. 120도일 때는 1000kg가 그대로 1000으로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100kg가 500 걸리죠. 그래서 매다는 각도는 작아질수록 좋아요. 왜냐면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작아지죠. 하지만 삼각형의 세 각도의 합이 180도죠. 60일 때 180도가 되어서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매다는 각도는 작을수록 장력이 작아집니다. 장력이 적다. 그죠? 그 말은 줄에 걸리는 부담은 적어져요. 그러나 60도 이내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 한 번씩 필기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로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단면으로 자르면 와이로프 제일 안에는 쇠가 들어있습니다. 신강입니다. 그죠? 신강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죠? 요게 한 꼬임이죠. 요거를 꼬임이다라고 합니다. 꼬임. 또는 가닥, 자승, 스트랜드. 근데 앞에서 와이로프 사용금지 사용할 때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이다. 꼬임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실기 대비해서 그냥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꼬임 기억하시고요. 요 한 꼬임은 안에 소선, 그죠? 낱개의 실로 구성되어서 여러 개의 실이 소선을 꼬임을 구성하죠. 안에 각개 낱개의 실을 소선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제일 안에는 심강, 쇠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 꼬임이 있고 꼬임을 이루는 낱개실을 소선이라 한다.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로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6 곱하기 19라고 표시할 때 앞에 6은 꼬임의 수를 뜻합니다. 지금 꼬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면 19는 뭐냐면 한 꼬임을 이루는 소선의 수량입니다. 그래서 한 꼬임 안에 소선이 몇 개 들었다? 19개다. 요거를 뜻하고 있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립 고정법은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클립을 고정할 때 여기 짧은 줄이 있죠. 이거는 빠지겠죠,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고정하는 부분이 짧은 줄로 와서 다 이게 고정해놨죠. 이거 잘못되었어요. 왜냐면 이게 다 짧은 줄이 빠지면 다 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고정하는 부분의 클립은 다 줄이 긴 쪽으로 올라가야 맞다. 그죠? 이게 맞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스스로 보시면 됩니다. 잘 나오지는 않고 참고의 내용이고요. 자, Y로프 꼬임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번씩 출제됩니다. Y로프 꼬임의 종류는 보통 꼬임이 있고요. 랑그 꼬임 또는 랭 꼬임이 있습니다. 보통 꼬임은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이게 한 꼬임이죠. 그죠? 가닥의 꼬임 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이 반대. 보통 우리가 꼬은다라는 건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랜드하고 로프의 꼬임 방향이 반대인 게 보통 꼬임이에요. 랑그 꼬임, 랭 꼬임은 스트랜드 꼬임 방향과 로프 꼬임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꼬임은요, 랑그 꼬임에 비해서 더 한층 유연한 아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고요. 특징이죠, 그죠? 로프 자체에 변형이 적다. 왜 반대로 꼬는가 하면 변형이 생기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킹크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킹크는 아까 이렇게 꺾인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꼬우면 하중을 걸었을 때 저항이 커요. 그래서 보통 꼬임은 스트랜드하고 로프의 꼬임 방향이 반대인데 로프 자체의 변형이 적고 킹크가 잘 생기지 않고 하중 걸었을 때 저항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랑그 꼬임, 랭 꼬임이죠.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이 같은 방향인 게 랑그 꼬임, 랭 꼬임 됩니다. 보통 꼬임의 로프보다 이거는 사용 시 표면 전체가 균일하게 마모가 되어서 수명이 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마모성, 마모에 견딘다, 수명이 긴 거고요. 유연성, 내피로성이 우수한 게 랑그 꼬임, 랭 꼬임이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골고루 따라서 내마모나 내피로성이 우수하고 유연성이 좋다. 기억하시고요. 자, 보통 꼬임 볼게요. 이게 반대로 꼬았다, 같은 방향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보면 되는가 하면요. 일단 랭 꼬임을 볼게요. 이거 자체가 지금 이렇게 꼬아져 있죠? 이게, 그죠? 그런데 이게 스트랜드 꼬임이고요. 로프 자체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꼬아 놓은 거. 이렇게 가서 옆으로 가죠. 이건 Z 꼬임이고 반대로 이쪽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꼬아져 가잖아요. 이거는 S 꼬임이라, 랭 꼬임, S 꼬임. 그죠? 랭 꼬임이라는 건 이렇게 로프의 꼬임 방향하고요. 그 안에 스트랜드도 같은 방향으로 꼬아져 있고 이게 이렇게 꼬아졌으니까 이건 S 꼬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보면 로프는 이 방향인데요. 스트랜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보통 Z 꼬임이고요. 역시나 로프는 이렇게 꼬아가는데 스트랜드 이렇게 꼬아가니까 반대 방향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꼬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S 꼬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로프 직경 측정하는 거 요건 스스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 가공법인데요. 요것도 한 번 필기에 나왔고, 실기에 나왔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요런 모양을 폐쇄형 소켓이다 라고 합니다. 개방형 소켓이고요. 브릿지 소켓,
그죠? 요거는 그림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플라이스 가공법, 이것도 역시나 잘 출제되지는 않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줄거리 하는 거, 그죠? 예, 이렇게 어떻게 줄거리 한다. 요것도 필기는 상관이 없어요. 실기 대비해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실기 나왔을 때 다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이나 섬유로프의 사용 금지 사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와이로프에 걸리는 총하중,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와이로프의 안전율 계산하는 공식들 이번 시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참고 내용들이니까요. 스스로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